네, 안녕하세요. 박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도구 변수를 활용한 이제 통제 함수와 그리고 선택 모형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자료를 만들면서 뭐한 가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이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새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전처럼 이제 자료를 길게 준비하진 않았고, 이제 제가 직접 쓰면서 조금 인포멀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거 추론을 방해하는 이런 교란 요인, 이 컨파운딩 이펙트를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회귀 분석, 리그레션에서 이 컨트롤 베리어블, 이 통제 변수를 우리가 포함하는 방법이죠. 아마 여러분들 각자 뭐 스타트하던 아니면 R이나 파이썬에서 뭐 통계 패키지들을 활용을 하던 각자 이제 선호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실 텐데, 거기서 이 도구 변수 분석을 한 번이라도 돌려보셨다면, 아마 이런 의문 한 번쯤은 가져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투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 같이 이렇게 도구 변수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통계 패키지에서 자동으로 우리가 이제 세컨 스테이지에서 이제 포함하는 그런 통제 변수들이 이 퍼스트 스테이지에도 자동으로 포함이 돼요. 근데 왜 이런 컨트롤 베리어블, 통제 변수들이 퍼스트 스테이지에도 포함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사실 이런 도구 변수를 활용해서 이 투 스테이지 에스티메이션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통제 변수를 퍼스트 스테이지에 넣는지 안 넣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물론 통계 패키지에서 이렇게 항상 자동으로 넣어주긴 하지만 이 first stage에서 통제 변수가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지 그래도 그런 결과를 조금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뭐 교과서들도 보고 이제 구글링도 열심히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한 이런 속 시원한 답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대부분 책들에서도 이제 이 도구 변수 추정을 증명할 때도 이 편의를 위해서 이 통제 변수가 없이 이 원인 변수인 이 트리트먼트 베리어블과 그리고 이제 도구 변수 그냥 이렇게만 고려를 해서 증명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제 변수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있다 하더라도 뭐 first stage에서도 이 컨트롤 베리어블을 이제 포함해야 된다라고 그냥 언급하고 넘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물론 관행처럼 다 그렇게 하고, 또 통계 프로그램, 통계 패키지에서 또 그렇게 이제 결과를 주니까, 사실 그냥 그렇게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제가 활용하는 어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결과를 이해하고, 또 제 스스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좀 찾고 싶었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또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좀 공유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게 이제 가장 적절한 설명인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해서 더 나은 설명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피드백도 받아보고 싶기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또 더 나은 설명이 있으시다면은 제게 이메일 주셔도 좋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이 컨트롤 베리어블이 없는 상태에서 도구 변수를 활용한 이 투 스테이지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컨트롤 베리어블이 있을 때로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절반 정도로 나눠서 이미 이전 영상에서 이 도구 변수를 활용한 이런 추정식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노테이션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오리지널 이퀘이션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y가 우리가 관심 있는 결과 변수고 이게 이제 선형 회귀 분석,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분석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회귀 분석식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x가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원인 변수, 트리트먼트 베리어블이고 그거에 이제 에러 텀이 이제 u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때 이 회귀 분석에서의 인더스네이트의 문제는 바로 원인 변수인 x와 에러 텀인 u의 코릴레이션 혹은 뭐 코베리언스로 이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게 0이어야지 이게 이제 익서지너스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추정한 알파 1, x의 코이피션트인 알파 1이 인과적인 효과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0이 아니고 즉 인더스네이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알파 1을 인과적인 효과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러한 인더네이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도구 변수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이런 트리트먼트 베리어블인 x를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구 변수인 z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이 트리트먼트 베리어블인 x를 도구 변수인 z로 예측을 하고 그 예측되지 않는 부분이 이 리지듀얼이 이제 v로 이제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도구 변수의 조건은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당연히 베타 1은 0이 아니어야 돼요. 베타 1이 0이라는 얘기는 도구 변수가의 역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구 변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베타 1은 당연히 0이 아니어야 돼요. 이걸 이제 렐러번스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도구 변수 z 자체는 이 퍼스트 스테이지 내에서 x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익소지너스 해야 돼요. 즉, 이 z는 그것의 리지듀얼인 v와 코릴레이션이 없어야 돼요. 이걸 이제 익소지네이티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도구 변수 z가 y, 이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z는 y에 당연히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지금 z가 x를 예측하잖아요. 근데 x는 y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추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과적 효과가 있다면은 z는 y에 당연히 영향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x를 통해서만 y에 영향을 주고 그 외에는 영향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조건이에요. 즉 z가 이렇게 x에 영향을 주고 그 x가 이렇게 y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x로 설명되지 않는 이 에러텀, 이 에러텀과는 이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돼야 된다, 이렇게는 효과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 z가 오리지널 이퀘이션에서의 에러텀의 u와 코릴레이션이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exclusion restric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exclusion restriction이 가장 중요한 가정이고 또 가장 사실 검증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어떤 가정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가정을 만족하는 도구 변수가 일단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엔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이런 도구 변수의 가정이 충족이 된다면은 이 도구 변수를 통해서 예측한 부분은 바로 익소지너스한 부분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는 거는 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리지듀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X-햇이라고 해볼게요. X-햇은 도구 변수로 예측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베타 0 플러스 베타 1G이고, 그래서 이러한 X-햇이 바로 X에서 익소지너스한 부분만을 포함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도구 변수의 조건을 만족하면. 그래서 세컨 스테이지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은 원래 오리지널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아마 이제 변수가 바뀔 거니까 코에피션도 바뀌겠죠. 그래서 감마라고 써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트리트먼트 베리어블인 x를 이제 활용을 했는데 그거 대신에 익소지너스한 파트만 떼어낸 x-햇을 대신 넣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컨 스테이지에서의 분석인데 이렇게 식을 쓰고 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추정한 이 x-햇의 코에피션트인 이 감마 1이 인과적인 효과이기 위해서는 이 x-햇과 에러텀인 u의 이 코릴레이션이 0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풀었으면 x-햇이 지금 베타 0 플러스 베타 1g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쓰면은 베타 0 플러스 베타 1g이고 이게 이제 UI 코릴레이션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베타 0고 사실 얘는 상수잖아요. 이렇게 1, U. 근데 사실 상수는 어떤 코릴레이션 구해도 다 0이겠죠. 그래서 사실 얘는 큰 문제가 안 되고 결국에는 이 G와 U의 코릴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이게 결정이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exclusion restriction이라는 가정에 의해서
이게 이제 Z와 U의 코릴레이션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적절한 도구 변수의 가정이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우리가 이제 X 핵과 U는 코릴레이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말은 인도지네이티 문제가 없고, 이래서 이렇게 분석한 이 리그레션의 결과 감마 1은 우리가 이제 인과적인 효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논리죠. 이게 도구 변수를 활용한 투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였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컨트롤 베리어블을 포함을 하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색깔을 좀 바꿔서 오리지널 이퀘이션은 동일하게 이제 x가 y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y는 알파 0 플러스 알파 1 x인데, 이때 추가적으로 컨트롤 베리어블을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컨트롤 베리어블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컨트롤 베리어블을 넣으면은 이게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냐라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정한 결과인 이 알파 1이 인과적 효과로 추정되기 위해서는 인도지네이티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x와 u의 코릴레이션 혹은 코베리언스가 0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컨트롤 베리어블을 통제를 했잖아요. 즉 컨디셔닝을 지금 했기 때문에 이 컨디셔널 온 컨트롤 베리어블 하에서의 코베리언스가 0인지가 결국에는 인도지네이티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 베리어블의 역할이에요. 그 인도지네이티의 문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 컨트롤 베리어블이 컨디셔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인과추론 관점에서 회귀 분석을 바라봤을 때 아마 가장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구 변수에 대한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주는 이 논문에서 이제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 MIT의 조슈아 앵글리스트 교수님이 Mostly Harmless Econometrics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과서를 같이 쓴 이제 피스케 교수님하고 2017년에 쓴 논문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논문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렵지 않고 가벼운 논문이니까 이 코잘 인퍼런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논문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뭐 여러 영상들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납득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기존의 회귀 분석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모든 그 right hand side, 그 우항에 있는 그 independent variable들은 전부 동일한 변수들이에요. 그걸 한 개를 넣던 여러 개를 넣던 다 동일한 변수들이죠. 하지만 인과추론 관점에서는 역할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추론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그런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는 메인 트리트먼트, 원인 변수가 하나 있고, 그 나머지 통제 변수들은 그런 트리트먼트 베리어블의 인과추론을 위한 어떤 서비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통제 변수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트리트먼트 베리어블에 대한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지금 apples to apples comparison이 가능해야 되죠. 그러니까 apples to apples라는 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그 ceteris paribus의 조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트리트먼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인들이 다 이제 비교 가능해야만 이제 그런 트리트먼트의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근데 만약에 두 그룹이 서로 특성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 마침 운이 좋게도 우리가 그러한 특성을 관찰할 수 있고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명시적으로 우리가 통제를 함으로써 그러한 특성의 차이는 이런 세트리스 페리부스를 하는 데 있어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그레션에서의 인도지네이티, 이 내생성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내생성이라 함은 이 트리트먼트 베리어블과 오차항의 상관관계가 이 인도지네이트였잖아요. 근데 이 통제 변수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포함을 하면은 그 통제 변수에 의한 효과는 지금 에러 텀에서 분리되겠죠. 분리돼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제 변수에 관련된 효과는 이 내생성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차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conditional on control variable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텐셜 아웃컴을 따질 때도 그냥 unconditional한 상태에서 따지는 게 아니고
conditional on control, 그리고 ceteris paribus를 따질 때도 conditional on control variable를 이제 따짐으로써 조금 더 가정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control variable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적어도 인과추론 관점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왜 그 인도지네이티를 따질 때 그 conditional on control variable을 했는지 조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마 이 ceteris paribus를 이 컨트롤 베리어블을 고려해서 확장을 하면 아마 뭐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모든 요인들이 비교 가능해야 한다. 단 컨트롤 베리어블, 통제 변수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러면 다시 도구 변수 추정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 인도지네이티를 따질 때 왜 컨트롤 베리어블이 이제 컨디셔널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고, 이게 이제 0이 아니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우리가 이제 이 도구 변수를 활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first stage를 동일하게 생각해 보면은 먼저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컨트롤 베리어블을 first stage에서도 포함을 한 경우, 그러면은 x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z 플러스 베타 2c 컨트롤 베리어블까지도 이제 first stage에 포함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도구 변수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베타 1은 0이 아니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도구 변수인 z의 익소지너티를 따질 때도 컨트롤 베리어블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컨트롤 베리어블이 컨디셔닝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코릴레이션이 0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exclusion restriction의 가정을 따질 때도 지금 이 컨트롤 베리어블에 의한 효과는 지금 first stage나 다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통하는 효과는 다 컨디셔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exclusion restriction의 가정도 이렇게 컨디셔널 코베리언스의 형태로 표현이 되죠. 그쵸? 그랬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 first stage를 활용해서 x hat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부분, 이 리지디어를 제외한 이 부분이 x hat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오리지널 이퀘이션에서는 컨트롤 베리어블이 있는데 first stage에서는 컨트롤 베리어블을 안 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뭐 조건은 당연히 베타 1은 0이 아니어야 되고, 여기서 이 z의 익소지너티를 따질 때는 지금 컨트롤 베리어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컨디셔닝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z랑 v의 코베리언스가 컨디셔닝 없이 이 코베리언스, 코릴레이션이 없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컨트롤 베리어블에 의한 효과를 통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exclusion restriction 가정을 생각을 할 때도 통제 변수의 효과를 이렇게 고려하지 않은 unconditional한 exclusion restriction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가 생각하는 좀 더 practical한 이유인데,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 조건에서 볼 수 있지만 first stage에서의 control variable을 넣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이 exclusion restriction을 생각을 해보죠. 이 exclusion restriction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모든 경우에 unconditionally exclusion restriction을 증명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러한 컨트롤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더라도 그거를 컨디셔닝한 후에는 충분히 exclusion restriction이 성립을 한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조금 더 쉽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좀 프랙티컬한 의미에서 이 first stage에서의 이 컨트롤 베리어블을 넣어야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도구 변수의 이 컨디션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 컨트롤 베리어블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한 측면이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사실 더 중요한데 그뿐만 아니고 실제로 추정하는 데 있어서도 인도지네이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이슈가 있어요.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컨트롤 베리어블이 들어간 상태에서의 X 햇을 넣어서 세컨드 스테이지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Y는 감마 0 플러스 감마 1 X 햇 플러스, 그리고 당연히 오리지널 이퀘이션의 컨트롤
베리어블이 있으니까 이 세컨 스테이지 자체도 당연히 컨트롤 베리어블이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되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국 따져봐야 될 거는 X 핵과 U가 코베리언스가 있는지인데 여기서 컨트롤 베리어블이 있으니까 컨디셔널 온 컨트롤 베리어블이 0인지 따져보고 그게 인도지네이티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따져봄으로써 이렇게 추정하는 이 감마 1이 코자 이펙트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컨트롤 베리어블을 만약에 퍼스트 스테이지에 포함했다면은 이 부분이 X 해시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넣어서 풀어보면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Z 플러스 베타 2 C와 U의 코베리언스인데 지금 C가 컨디셔닝 돼 있는 상태에서의 코베리언스만 따지면 되죠. 그래서 이것 보면은 앞서 마찬가지로 베타 0는 상수니까 무시하고 보면은 베타 1 코베리언스 GU 컨디셔널 온 C고 그리고 베타 2 코베리언스 C U인데 컨디셔널 온 C죠. 자,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C와 U의 코릴레이션을 구하는데 C가 통제돼 있어요. 고정돼 있어요. 그 말은 당연히 이제 C 컨트롤 베리어블이 고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코릴레이션은 없겠죠. 그러니까 상수와 마찬가지니까 고정돼 있는 거니까 당연히 코릴레이션을 구하면은 이게 이제 없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by definition 0이 될 수 있고 결국에는 이것의 어떤 값에 따라서 결국 인도지네이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앞서 이제 first stage에서의 컨트롤 베리어블을 포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conditional exclusion restriction의 가정을 설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얘는 이제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컨 스테이지에서도 컨트롤 베리어블을 포함된 상태에서도 인도지네이티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적절한 도구 변수의 가정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컨트롤 베리어블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 세컨드 스테이지에서의 이 인도지네이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세컨드 스테이지 수식은 당연히 그대로겠죠. 그래서 이 X 핵과 U의 이 컨디셔널 코베리언스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때 X 핵은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이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컨트롤 베리어블을 포함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리지디오를 제외한 부분만 남죠. 그래서 베타 0 플러스 베타 1 G와 U의 코베리언스인데 컨디셔널 온 컨트롤 베리어블이겠죠. 마찬가지로 베타 1, 0는 상수니까 코베리언스가 없으니까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결국에는 얘는 베타 1 코베리언스 Z랑 U 컨디셔널 온 C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 마찬가지로 이 Z와 U의 어떤 컨디셔널 코베리언스에 의해서 인도지네이티의 문제가 결정이 돼요. 하지만 지금 보면은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컨트롤 베리어블을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exclusion restriction에서 실제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는 unconditional한 어떤 이런 covariance가 0이라는 거였고 자, 결국 이게 0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도구 변수의 가정이었던 그 exclusion restriction의 가정이 과연 conditional exclusion restriction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겠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unconditional 상태에서 코릴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걸 컨디셔닝을 해도 코릴레이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이게 실제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도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코자 그래프를 생각하면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두 변수의 관계가 원래는 어떤 패스가 없었고 어소시에이션이 없었는데 어떤 거를 이제 변수를 컨디셔닝 하고 나니까 갑자기 원래 없던 패스가 뚫려서 어소시에이션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죠. 그게 굉장히 특이한 구조였는데 그게 바로 콜라이더였어요. 즉 Z랑 U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콜라이더라고 하면 이 컨트롤 베리어블이
Z에도 영향을 받고 U에도 영향을 받는 상태라면은 이거는 지금 서로 정보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화살표에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C를 이렇게 컨디셔닝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패스가 뚫려서 Z랑 U가 코릴레이션이 생기죠. 즉 컨디셔닝 안 한 상태에서 언컨디셔널하게는 분명히 코릴레이션이 없었는데 컨디셔닝을 하니까 코릴레이션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콜라이더의 어떤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콜라이더 구조를 생각하면은 이건 성립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0인 경우도 있지만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컨트롤 베리어블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이 세컨 스테이지에서의 추정치가 코자일 이펙트를 구하는데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코자일 그래프를 활용해서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도구 변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죠.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언옵저브드한 파트는 전부 이제 에러텀에 담기고 그 에러텀은 당연히 지금 Y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이겠죠. 그리고 이 X와 U 사이에 이 코릴레이션이 인도지네이티 문제였죠. 이게 없어야지 되는데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컨트롤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Y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이제 Z의 역할은 이렇게 X를 설명을 함으로써 인도지너스한 부분을 이제 배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exclusion restriction을 표현을 해보면은 이 Z는 당연히 이렇게 Y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근데 Z는 이렇게 X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경로를 통해서 Y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게 exclusion restriction이죠. 그렇죠? 그 말은 다른 경로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Y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베리언스 Z랑 U가 0이라는 어떤 그런 조건으로 이제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Z가 X를 통해서만 Y에 영향을 미쳐야만이 이제 X에서의 익소지너스한 파트를 이제 떼어놓을 수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보면은 지금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Z가 C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Y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것도 분명히 exclusion restriction에 위배되는 경우인데 사실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컨트롤 베리어블 C를 지금 이미 명시적으로 컨디셔닝하고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은 사실 막 컨디셔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C는 지금 이미 컨디셔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패스는 있더라도 문제는 안 돼요. 이미 블락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까지만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뭐 별 문제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에러텀이 U라는 거는 설명되지 않는 모든 변수들, unobserved 컴파운더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지만 어떠한 요인이 있어서 그러한 요인이 만약에 이 컨트롤 베리어블이 C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Z와 C와 U는 서로 콜라이더의 형태고 이 C가 지금 컨디셔닝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 Z가 Y에 미치는 패스가 없었는데 이 컨트롤 베리어블을 이렇게 컨디셔닝을 함으로써 원래 없던 이런 패스가 지금 열렸죠. 그렇죠? 그래서 Z, C, U, Y로 가는 이런 패스가 열렸어요. 이렇게 가는 패스가 지금 열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바로 Z랑 U가 원래는 코릴레이션이 없어서 그러니까 unconditionally는 코릴레이션이 없어서 이 exclusion restriction이 만족을 했는데 컨트롤 베리어블을 컨디셔닝을 하니까 이러한 패스가 생겨서 C가 컨디셔닝 돼 있는 상태에서는 코릴레이션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exclusion restriction이 위배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인도지네이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first stage에서의 컨트롤 베리어블을 포함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런 exclusion restriction의 관점 그리고 코자 그래프를 활용해서 이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제 이 도구 변수 추정에 있어서 이 통제 변수, 컨트롤 베리어블이 왜 first stage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를 통해서 사실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컨트롤 베리어블, 통제 변수의 역할에 대해서 인과추론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전통적인 이코노메트릭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코잘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게 unconditional한 코베런스가 0일 때 컨디셔닝이 됐을 때 0이 아닌 경우가 사실 코잘 그래프, 그 콜라이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콜라이더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또 그래프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사실 저는 이 인과추론에 대한 어떤 이론을 연구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경영학 분야에서 이러한 방법론들을 응용해서 이제 실제 어떤 경영이나 어떤 사회 문제를 이제 적용하는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과추론 방법론이 철저히 도구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과추론 서머 세션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인과추론을 위한 여러 도구들과 여러 방법론들이 있고, 그래서 각 도구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도구를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처럼 이코노메트릭스를 주무기로 쓰더라도 분명 코잘 그래프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반대로 코잘 그래프를 주무기로 쓰더라도 이 포텐셜 아웃컴이나 그리고 이코노메트릭스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의 어떤 영상들과 그리고 자료들이 이런 코잘 인퍼런스의 여러 가지 관점이나 여러 가지 방법론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논문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제가 이 인과추론 서머 세션을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 채널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교과서적인 지식에서 벗어나서 이 실제 이 인과추론에 대한 어떤 실제 연구 사례들을 이제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실제 연구나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과추론, 코잘 인퍼런스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인터레스팅하고 실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렐러번트하고 또 훨씬 더 세리스파잉 할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이 논문에서 이 저자들이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 코잘 인퍼런스에 관한 더 많은 더 좋은 연구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